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급 공무원 영어의 남윤희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같이 영어라는 언어 체계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 텐데요. 자, 저랑 같이 영어라는 언어의 문법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재의 목차를 쭉 보게 되면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러한 목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시험에서 문법 문제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문법들을 다 이해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석을 잘 하기 위함이에요. 해석은 내가 단어 뜻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영단어 많이 외워도 독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라는 언어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영단어 뜻만 알게 되면 단어 나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라는 구조, 즉 그래머를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독해의 영역이 가장 크잖아요. 그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도 이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영어 형성 체계에 대한 첫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란 무엇일까? 자, 영어로 문장이란 건 sentenc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의 문장의 처음은 대문자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수러, 즉 동사를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영어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문장의 기본적인 형식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문장의 최초 검증은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엔 사실은 단서가 있습니다. 이 동사라는 아이에게는요, 시제, tense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시제 중에서도 현재의 시제, 현재형,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 등등 현재의 시제일 때만 그 수일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의 어떠한 형식, 기본적인 형식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의 형식하게 되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문장의 5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5가지의 문장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장의 그 형식들을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그런 구성 요소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요 얘기는 문장 형식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넘어가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어하고 동사가 문장의 형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러한 문장의 주어하고 동사를 제외하고 막 수식어구들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수식어구들은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서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뜻을 좀 더 확장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The Grim Reaper appeared라고 하게 되면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여기에 one day가 붙으면 어느 날이 되는 것이고 just가 붙으면 어느 날 저승사자가 막 나타났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장의 구성 요소 중에서 기본적으로 한 몇 가지의 요소들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잠깐 필기를 좀 할 텐데 먼저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구성 요소 중에서 주어가 있겠고요. 자, 제가 S라고 표시하면 이제 여러분과 나와의 약속 아셔야 됩니다. S는 주어를 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주어를 subject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니셜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erb. 이게 뭐예요? 그렇죠.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목적어.
목적어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objec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C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C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complement의 약자예요. 이거는 보어라는 것을 뜻하게 돼요. 이 보어라는 것은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complement라는 단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서 주격 보어로서 쓰이기도 하고, 만약에 주격 보어로 쓰이게 되면 주어의 S, 보어의 C 해가지고 SC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합니다. 목적격 보어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object니까 O를 쓰고 그 다음에 보어 C를 써서 OC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문장의 어떤 형식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은요,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그런데 여기 am이라는 게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거는 수식어. 아까 전에 우리가 문장에서 봤듯이 어느 날, one day 뭐 이런 것들 modifier, 수식어를 modifier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m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문장의 어떤 형식, 1형식이든 2형식이든 3형식이든 4형식이든 5형식이든 이런 형식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요렇게. 물론 문장에 따라서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지면 1형식, 뭐 주어 동사 주격 보호가 되면 이 형식 이렇게 되겠지만 다 들어가진 않지만 어찌됐든 그 형식에 맞춰서 필수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수식어는 문장의 내용을 확장시키는 것 이외에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사 뒤에 보어 또는 목적어가 등장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설명드렸던 목적어하고 보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의 필수 요소에는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보어하고 수러, 즉 동사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문장을 구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구조는 주어 동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할 거거든요. 주동뼈. 문장에서 주어하고 동사의 뼈대를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독해할 때 가장 어려움이 뭐예요? 내가 단어 뜻은 아는데 얘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대충 단어만 보고 때려 맞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는 영어의 구조를 이해해야지.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얘가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야?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할 거래, 이렇게 된구나, 앞으로 그럴 거래 라는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긴 문장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주동뼈, 주어하고 동사의 뼈대를 먼저 찾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하게 되면 문장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도 별 흔들림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주어하고 동사하고 이제 어떤 명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세요. My sister became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가 주어죠. 내 여동생이 became 되었습니다. 주어 동사. 근데 여기서 되다라는 것은 뒤에 뭐가 나요? 무엇이 됐는지가 나와야겠죠? 그게 바로 an English teacher예요. 보어가 오는 거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My sister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죠. 뭐라고? An English teacher라고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어, 무슨 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했으니 주격 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다음 문장을 볼까요? My brother loves a nice car. 이렇게 얘기하죠. 자, my brother, 내 남동생이 loves,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무엇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 love라는 동사는 사랑하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상인 것이 나야겠죠. 그게 바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A nice car, 멋진 차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 어떤 이들은 이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요 위의 문장은 우리가 2형식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형식은 우리가 3형식 문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호로 구성된 문장의 형식을 일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둘 다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어.
An English teacher라는 것도 영어 교사라는 명사고 A nice car라는 것도 멋진 차라는 명사잖아요. 동사 뒤에 똑같이 명사가 나왔는데 어떤 것은 이 형식이고 어떤 것은 3형식입니까? 이래서 영어가 어려워요 라고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얘가 몇 형식이냐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선 자유로우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을 구분하여서 이해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조, structure를 이해해야지만 그 의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주격 보호라는 건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My sister가 곧 뭐예요? An English teacher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삼형식 같은 경우는 My brother가 A nice car, 멋진 차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왜? 이 nice car라는 것은 주어를 보충하여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대상이 되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 목적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문이거든요. 저도 한문 잘 못해요. 그러나 이 왜 목적어라는 한문으로 이 object라는 영어 단어를 설명했을까를 보니까 이 목이라는 것이요. 눈을 뜻해요. 눈. 요 eye, 눈을 뜻해요. 자, 그리고 이 적이라는 게 뭘 뜻하냐면 요게 조금 생뚱맞습니다. 관역을 뜻해요. 관역. 관역 아시죠? 예. 기억이죠. 이 활을 쏠 때 활이 바라보는 대상이 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말씀, 그러면 왜 관역이라는 단어가 생뚱맞게 나왔고 눈이라는 단어가 생뚱맞게 나왔느냐? 이 목적어라는 것은 이 동사가 바라보는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I love you라고 했었을 때 나는 사랑해. 이 사랑한다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You, 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을 쭉 쏠 때 이 눈이 관역을 바라보는 것처럼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 바로 목적어, object다라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돼야지 이러한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는 문장들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이해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의 5가지 형식, 요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하는데 참 이것도 재밌어요. 논문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와 일본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는 문장의 5형식이라는 영어 구조를 굉장히 정답인 것처럼 무조건 영어에는 5가지 문장만 있는 것처럼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논문들을 보게 되면 7형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8형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모든 문장들을 복잡하고 아주 까다로운 모든 문장에도 다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문장이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되더라.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공부를 할 때 뭔가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차 전체를 한번 쭉 보고 영어라는 언어가 요러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네. 근데 내가 그중에서 지금 요 단계로 공부하고 있네. 요렇게 전체적인 그림과 그다음에 조금 더 이 지배적인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좀 혼란이 덜 할 텐데 무조건 뭔가 하나에 매몰돼서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 나머지들을 보지 못하니까 전체적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공부할 때도 내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장들을 이해한다라는 그 학습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5형식에서 1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떠한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A lie, 거짓말이 cannot live,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나중에 들통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벽해요.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동사들을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벽해질 수 있는 동사를 이제 자동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동사. 이 자동사는 스스로 자자를 쓰는 거거든요. 뒤에 목적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독립될 수 있는 아이를 얘기해요. 물론 이 자동사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완전 자동사인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자동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사 뒤에 어떤 형용사들이 와서 조금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동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요 전체적인 그림 한번 맥락을 짚어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동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동사라는 것에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비동사. 여러분들 비동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I am happy 라고 했을 때 am, 그다음에 he is happy, is 이런 것들. am, is, are. 그다음에 그것의 과거형인 were, was 뭐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비동사의 원래 형태가 be예요. 그래서 I will be happy 이렇게 얘기할 때 will이라는 조동사 뒤에 비동사의 원래 형태인 be가 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비동사라는 것이 동사의 종류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일반 동사가 여러분들이 그냥 영어의 동사 할 때 주로 이제 딱 생각나는 아이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 eat, 그 다음에 뭐 달리다, run 이런 등등등. 그죠? 모든 일반적인 어떤 의미의 동사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태나 동작을 나타낸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동사들이 일반 동사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조동사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I can do it.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나 할 수 있어 라고 했었을 때 can, 뭐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will, 뭐뭐 할 것이다. 뭐 등등. 이러한 조동사를 생각할 거예요. 물론 이제 조동사 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동사도 조금 나뉘게 되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영어의 동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사, 타동사 하는 것들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요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 중에 완전 자동사도 있고 불완전한 자동사도 있고 그다음에 타동사, 타동사라는 것은 바로 이제 공부하시게 될 텐데 삼형식부터 우리가 타동사 아이들을 사용하게 되죠.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을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요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 형식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형식은 그냥 주어 동사만으로도 괜찮아. 뒤에 뭐 없어도 돼. 그런데 2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만으로는 문장이 완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안에 바로 주격 보호가 더해지는 그러한 문장의 형식을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experience is the teacher of all thing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험은 is는 뭐예요? 입니다 라는 거죠. 경험입니다. 그러면 experience is 만으로는 문장이 이상해. 경험이 이다. 그럼 뭐라는 것이 나와야겠죠. 경험이 뭐이다라는 게 나와야겠죠. 즉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뭐인지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the teacher of all things, 모든 것들의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경험이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까지 와야지만 문장이 완성되는 이러한 is 같은 비동사 같은 것이 바로 이 형식 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삼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형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그러한 문장들을 우리가 삼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까요? Raise hands, 게으른 손은 그 다음에 make, 만든다. 그러니까 요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도요. 뭐가 뭐이다라는 주어 동사의 뼈대를 먼저 잡는 거. 그러니까 독해 긴 글을 해석할 때도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세요.
이게 이 문장에서 보호야? 목적어야? 이것까지는 안 따지셔도 돼요. 그러나 문장에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다? 이런 것들은 자꾸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법 문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어하고 동사를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게으른 손은 만든다. 뭘 만들어요? 그렇죠. poverty를 만든대요. 가난이죠. 그렇죠? 그러면 게으른 손은 가난함을 만들어. 근데 여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접속사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연결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장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또 다른 문장 중에서 그 다음 주어는 diligent hands가 되는 거죠. 근면한 손은 뭐예요? bring, 가지고 와. 뭐를? wealth, 그렇죠. 부를 가지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또 다르게 문장이 또 올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도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형식 문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법 문제로만 보게 되면 뭐 1형식이나 3형식 요거보다는 뭐 2형식 중에서는 뭐 또 감각동사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4형식, 그 다음에 5형식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거든요. 자, 4형식이라는 것은 목적어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인 목적어다라고 해서 indirective objec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O, indirective, directive 똑같아요. 자, IO라고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directive, 그 다음에 object, 목적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indirect object이 되던가 아니면 그냥 direct, 직접적인 object, 목적어가 되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럼 간접 목적어라는 건 뭐냐면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리고 직접적인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 됐다. 을을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되는 아이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문장을 보시게 되면 Education can give you skill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줄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줄 수 있는데 누구한테 무엇을 주는지가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ive라는 동사는 그러한 형식이 가능한 그러한 동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에게 이게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skill, 그렇죠. 기술이라는 목적어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ve라는 동사는 이렇게 4형식의 구조가 가능한 그러한 동사여서 목적어가 2개가 나란히, 사실 명사가 나란히 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동사가 그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문장이 오케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4형식의 구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아래도 보시게 되면 Don't send me flowers when I'm dead.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죽었을 때 꽃 보내지 마.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일단 주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령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그 명령문이라는 것은 주어가 생략됐어요. 명령은 누구한테요? No. 2인칭하게 하기 때문에 you가 항상 생략된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send라는 동사도 보내지 마라고 명령하는 거죠. 누구한테? 나에게 무엇을? flowers, 꽃을 보내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me라는 목적어 다음에 또 flowers라는 목적어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앞에 me는 간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고 flowers 이것은 직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5형식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5형식의 구조가 문장 속에서 많이 쓰이고 우리가 만약에 영어의 영역 중에서도 문법을 내가 시험 문제로 내야 된다 그러면 5형식 구조들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형성을 합니다. 자, 이 5형식은 어떤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어만으로는 문장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그런 목적격 보호까지 나와야지 전체적인 문장이
완성되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오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OC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보세요. I will keep. 내가 지켜주겠다, 유지시켜주겠다 이런 거죠. 무엇을? 너의 꿈이 alive, 살아있도록, 생생하도록. 즉, 네 꿈을 지켜줄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I will keep your dream 하게 되면 내가 네 꿈을 킵했어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네 꿈을 내가 뭐 킵하고 있어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선 맞지 않겠죠. 네 꿈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그렇죠. alive한 상태가 되도록 내가 킵해줄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our alive는 주어를 나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your dreams라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도 보시면 I've always found the rain very calming이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됐기 때문에 have found가 됐지만 이 found라는 것은 우리 아시죠? find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라는 것은 무엇을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이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되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의미가 될 때 오형식의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 보세요. 나는 항상 생각했어. 무엇을? The rain이 굉장히 뭐하다라는 거? calming. calm. 우리가 흥분을 가라앉히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calm down. 야, 너 너무 흥분했어. calm dow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calming이에요. 그럼 나는 항상 이 rain이라는 것이 calming, 기분을 쭉 가라앉힌다라고 생각해왔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calming이라는 것이 the rain이라는 것을 보충 설명하는 그런 목적격 보호가 된다. 이래야 이제 전체적인 문장이 완성이 된다. 이 구조를 우리는 오형식이라고 일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 관계를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냐면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 물론 문장 내에서 주어하고 동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상으로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라고 보시면 참 도움이 돼요. 자, 보시면 I found him unkind. 그럼 나는 그가 unkind 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그가, he가 unkind 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he is unkind라는 것을 내가 I found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목적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의미적으로, 의미상으로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된다. 나는 그가 unkind 하다라는 걸 found 했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구조를 모르면 난 찾았어. 그 친절하지 않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얘가 뭔 얘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단어를 많이 안다 하더라도 정확한 그 품사도 알아야 되지만 구조를 이해해야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형식은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가 아니죠.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아니니까 I found him his wallet 하게 되면 나는 그에게 그의 월렛을 찾아줬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의 구성 요소를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문장은 어떤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라는 것은요. 의미를 지닌 최소한의 어떠한 정보의 단위를 우리가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에는 그 기능에 따라서 8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품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팔품사의 첫 번째는 noun,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명사라는 것은 이름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나 사물, 동물들을 일컫는 말을 뜻하게 됩니다. 뭐 classmate, teacher 이렇게 등등등 단어들이 나와 있죠. 동사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뭐뭐 다라고 끝나는 아이예요. study, walk, 공부하다, 걷다, eat, 먹다, drink, 마시다 다로 끝나는 그죠? 그러한 아이들이 동사입니다. 자,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명사를. 그럼요. 예를 들어 she is a beautiful woman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다 라고 얘기했을 때 beautiful, 아름다우니 woman 이라는 여자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를 찾았을 때
이 단어의 뜻 앞에 보통 뭐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단어에는 명 아니면 형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명사나 형용사 이런 표시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요 앞에 있는 이니셜로 표시를 할 거야. 영어로 되어 있는 사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는 active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A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 단어는 형용사 뭐뭐뭐뭐 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아주 수십 년 전에 학교에서 영단어 뜻을 이렇게 쓰게끔 그렇게 시험, 단어 시험, 쪽지 시험 같은 거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beautiful 하게 되면 아름답다라고 해도 그냥 맞게 해줬어요. 얘가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못생긴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구나. 그래서 굉장히 관용적으로 그래서 포용하여서 그냥 맞게끔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름다운으로 정확하게 품사를 기억을 하는 그런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로 공부할 때도 그 품사들을 자꾸 보세요. 그 다음에 adverb 하게 되면 부사예요. 부사는 형용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명사나 대명사 등 즉 명사류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형용사가 하는 거 빼고 나머지를 다 꾸며요. 즉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아니면 문장의 구나 절 아니면 문장 전체 이런 것들을 수식하는 말이 보통 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AD로 보통 표기를 해요. adverb. 자, 전치사라는 것은 preposition. preposition이란 건 뭐냐면 앞에 위치한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앞에 위치했냐? 명사 앞에 위치해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야 돼요. At the airport. 공항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전치사라고 일컫는 나이고 접속사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위 접속사 중에서는 and, or, but 등이 있고 when, 뭐뭐 할 때 이런 뜻을 있고 그래서 그런 접속사 그 다음에 대명사라는 건 잘 아시죠? he, she, it 그죠? day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사를 대신하여 받는 명사라고 해서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감탄사는 슬픔이나 기쁨이나 놀람을 지칭하는 oops, wow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탄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쭉 분류했던 8가지야. 그래서 팔품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단어의 뜻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구하고 절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하고 절은요. 절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절구. 자, 우리가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어가 딱 한 개만 나오지 않고요. 단어가 2개 이상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있었을 때 그 덩어리에서 주어하고 동사가 있으면 얘는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어 2개 이상이 모였어. 그런데 여기에 주어 동사가 없어. 그러면 구.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덩어리. 물론 그 덩어리의 역할에 따라서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고 우리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to catch your husband is an art. 그런 거야. 남편감을 고르는 것은 예술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to catch your husband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야. 남편을 고르는 것이라는 우리가 나중에 투부정사라는 거 공부하게 되는데 이 to부터 husband까지 하나의 어떤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안에 주어나 동사가 없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구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장에서 얘는 투부정사가 주어로서 역할을 해서 명사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얘가 구에 해당한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There is never enough time to do nothing 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시간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time이라는 걸 수식하는 거야. To do nothing 할 시간. 그래서 여기에서 to do nothing이라는 덩어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미적으로 봤었을 때 time이라는 걸 꾸며줘. time 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했어. 주어 동사 없으니 구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사구 같은 경우는 부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역할만 안 할 뿐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이런 것들을 수식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사인데 두 단어의 덩어리가 그런 역할을 때문에 우리가 부사구로 보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everybody talks smack during games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뒷말을 하는데 during games 하게 되면 경기 중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지도 않죠. 그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경기 중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얘는 during game이라는 것이 두 단어의 덩어리인데 보니까 주어 동사가 없어. 구네. 근데 얘가 부사적인 역할을 했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얘가 부사구야? 형용사구야? 이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절에 대한 설명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